하나 둘 셋. 잘 보이시죠? 그죠? 아니 좀 화면을 좀 이렇게 하면 좀 낫나?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내 커피 어디냐? 저희가 드디어 에스프레소 원두를 완성을 했고요. 아메리카노에 사용할 수 있을 만한 산미 있는 거, 산미 없는 거. 저는 근데 산미라고 보기보다 향미가 있냐 없냐, 어떻게 보면 향미가 있는 거, 고소한 맛,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맛을 개발을 했고요. 소비자 판매가랑 납품가가 다르기 때문에 카페 사장님들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납품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납품 가격을 또 따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저희가 이 커피를 어떻게 홍보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좀 제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싱글 원두를 마스터하지 못했는데 복합 원두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이 섞어서 만드는 걸 잘 만들 리가 없다. 3년 정도 지금 싱글 드립 원두로 운영을 해왔고 매장을 이제서야 3년 만에 블렌딩 원두의 커피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말 많은 로스팅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맛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맛의 방향성이 어디인지, 남들도 다 로스팅을 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 걸 먹어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구나, 이런 맛을 추구하는구나 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준비가 안 됐는데 판매하는 거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원두들을 계속 배합하면서, 혹은 적합한 원두들을 배합하면서 산미 있는 원두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계열에 있는 원두들을 활용을 많이 했고요. 거기서 이제 부족한 바디감이라든지 고소함이라든지 이런 깔끔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프리모 원두, 콜롬비아 수프리모 원두를 활용해가지고 뒤끝을 잘 잡아냈습니다. 산미가 이렇게 찌르는 듯한 산미는 아니고요. 풍미가 은은하게 남아주는 그런 향미가 돋보이는 그런 커피입니다. 그 커피 같은 경우에는 행복이라는 블렌드 원두인데요. 처음에 이제 산미 있는 원두를 첫 번째로 개발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아메리카노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자체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되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공급되던 원두들이 갑자기 가격이 다 상승하는 이슈들로 인해서 저렴한 걸로 효과적으로 내는 것이 보통 아메리카노 원두였는데, 효과적이라는 거는 가격이 효과적인 거지 맛이 효과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시장이 바뀌었죠. 저렴한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비싸졌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 게임 체인저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싼 걸로 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비싸게 먹어야 된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맛있는 걸 먹겠죠. 비싸졌는데. 비싼데 맛없는 거 사 먹겠어요? 가성비라고? 그건 가성비가 아니지. 저렴했어야지 그러면. 근데 저렴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원두 원가가 올라가서 저렴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똑같이 다 비싸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메리카노를 비싸게 먹는데 가성비로 먹는다는 게 불가능하니까 맛있는 걸 먹게 되니까, 맛있는 것은 향이 있는 커피거든요 결국엔. 그러면 맛 자체가 있기 때문에 더 고소한 것들에 비해서 더 복합 향미가 많이 나니까 맛이 더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산미 있는 커피를 먹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보편성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커피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맛을 잡아내고 그게 단맛으로 좀 이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살구 같은 단맛이나 이렇게 몽골몽골한 맛이 되게 특징이고요. 그게 트로피칼 같은 맛은 아니에요. 그런 맛은 아니고요. 핵과류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커피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샘플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샘플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 커피를, 그러니까 산미 있는 커피를 신 커피로 만들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충남에 있거든요. 제가 충남은 신 걸 안 좋아해요. 충남은 단 걸 좋아해요. 충남에서 유명한 게 뭐죠? 칼국수죠. 칼국수는 되게 담백한 요리거든요. 짜고 그런 요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창업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서울에서 유행하는 라면집이 여기서 창업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서울에서 유행하는 라면집은 되게 짜거든요. 근데 충남은 되게 슴슴하게 먹어요. 김치도 슴슴하고요. 심지어 달아요. 김치가 달아요. 여러분들 단 김치 먹어보셨어요? 충남 오시면 달달한 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주를 가면은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서 먹어요. 공주 같은 경우에는 오뎅을 초장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음식을 먹는 문화 자체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서울에서 맛있는 맛이 충남에서 잘 될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식습관이 달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내가 추구하는 입맛에 따라서 커피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르게 맞춰야 된다라는 걸 인지하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저희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맞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커피를 먹어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서울 거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 잘 먹힐 거다. 그건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재료는 그냥 상황에 따라 환경에 맞춰서 하는 것 뿐입니다. 고소한 커피를 개발하는 방향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브라질 커피랑 그리고 인도 그리고 콜롬비아 이렇게 해서 구성을 짰고요. 브라질의 그 보편적인 맛 중에 저희는 헤이즐넛 맛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연구를 조금 했고요. 인도의 강렬한 향이 있어요. 그런 향으로 부족한 향미를 채우고, 그리고 콜롬비아의 그 밸런스 좋은 마일드 향과 그 컴팩트함을 추가하는 걸로 인해서 고소한 커피인데도 꽉 찬 것 같은, 그러면서도 가벼운, 깔끔하게 넘어가는 이런 맛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로스터기가 전기 로스터기다 보니까 확실히 직화에서만 나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특별함을 전기에서는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르게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전기 로스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더 안정적인 향미입니다. 저는 커피를 향미로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깔끔함이랑, 그러니까 물처럼 먹혀야 되거든요. 저는 차 먹는 것처럼 막 팍팍팍 먹혀야 된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그냥 맹물 먹기 싫어가지고 콤부차 사 먹는다고 하잖아요. 콤부차 진짜 인간 사료처럼 계속 먹거든요. 그러니까 막 먹어요. 물보다 맛있으니까. 운동할 때도 되게 많이 먹고 저도 그러는데, 그런 걸 먹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부대끼는 맛을 이렇게 먹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직화로스터기 같은 경우에는 강렬한 향과 맛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속으로 계속 먹으라고 하면 먹기가 조금 어려워요. 마치 이제 스테이크를 바베큐로 맨날 먹으라고 하면 약간 좀 느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부대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소고기 무국을 맨날 먹으라고 하면은 질릴지언정 못 먹진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고기 요리를 함에 있어서 방식과 절차가 좀 다른 걸로 인하여 나타나는 결과가 다른 거기 때문에 저희도 고소한 맛이 분명히 나는 커피지만 텍스처가 굉장히 다르다. 안정적인 맛과 슴슴한 맛을 저는 추구하는 편이라서 강렬한 맛 이런 건 아닙니다. 강렬한 맛은 아니고 편안한 맛을 저는 추구합니다. 커피가 일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깔릴 수 있도록 먹는 사람도 편하고 주는 사람도 편한 그런 커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이거 또한 납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나 구매를 원하신다면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시거나 아래 링크 트리를 누르셔서 납품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필요하신 것만큼 주문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문 후 생산해서 보내드리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요. 재고를 쌓아놓고 팔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주문이 들어와야지만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량 판매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00g, 500g 문제없이 납품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납품해드리는 것 중에도 원두 신선도 때문에 500g씩만 받아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1kg를 주문했는데 다 못 쓰면은 그만큼 또 산패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500으로 해서 끊어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로스팅을 크게 하는 곳들은 최소 주문량을 3kg, 5kg 이렇게 걸어놓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500g짜리 혹은 200g짜리도 판매가 납품도 문제없이 보급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상황에 맞춰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추구하는 커피는 제가 조금 비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염이다 보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맛을 느끼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커피를 선택함에 있어서 비염 환자도 코가 뚫릴 만큼 좋은 향을 가진, 은은하게 향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게 제 방향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맛을 못 느끼니까, 코가 막혀서. 그러니까 내가 코에서 맛을 느낄 정도라면 일반인들은 더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플레이버가 강력한 커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로마가 좋은 커피 이런 개념보다 저는 플레이버가 강한 커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원두의 방향성에서도 내추럴 원두들도 많이 활용을 해왔어요. 결국에 이제 복합 향미가 많아야지만 나한테 남아있는 은은한 여운이나 플레이버가 팍 튀는 그런 것들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내추럴과 워시드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만드는 게 상당히 쉽진 않았다. 하지만 만들고 나니까 참 만족스럽고, 그거를 우유랑 만들어서 먹을 때에도 그 플레이버가 그대로 묻어나기 때문에 밀크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괜찮더라.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거를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려니까 좀 어색하거든요.
뭐 저 지금 서류 한 장 없이 그냥 하는 거니까 그죠? 조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정말 팔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난 더 맛없게 파는 커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누군가를 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맛이 없어요. 응? 맛이 없다고요. 못 먹겠어. 난 진짜 너무 맛없는 커피가 많아서 힘들어.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게 된 계기도 돼요. 난 맛없는 거 먹기 싫으니까. 저는 직업 특성상 미팅을 많이 다니는데 미팅을 많이 다니다 보면 진짜 맛없는 커피 억지로 먹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휴, 뭐 미팅할 때 없으니까 가는 거지 뭐 하는 마음으로 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 약 물고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뭐 사주시는데 안 먹을 수도 없잖아요. 다 먹고 나가야지. 진짜 맛이 없어요. 가격으로만 커피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말 권고드리고 싶은 게 3만 원짜리 뭐 3만 5천 원짜리 뭐 4만 원짜리 그렇게 비교를 해볼 때 보면 고무줄 놀이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kg 가격이 되게 편차가 크다. 뭐 어디는 만 원에 팔고 어디 2만 원에 파는데 왜 님은 3만 원이냐? 뭐 님은 왜 4만 원이냐? 왜 서울은 5만 원이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왜냐하면 요즘에 원두 변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산미 있는 원두 서울은 지금 4만 원 후반대에 팔기도 해요. 납품가가요. 지금 세상이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어쨌거나 그 1,000원, 2,000원, 5,000원, 만 원의 그 편차가 굉장히 커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맛없어 가지고 안 오는 것만큼의 손실은 아닙니다. 결국에 음식은 맛있어야지 오는 거예요. 내가 파는 것이 싸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내 입장의 이야기잖아요. 내 마진율이 좋으니까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손님은 결국 이득을 보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왔는데 손해를 보고 나가면 그거 오겠어요? 절대 안 오지. 왔을 때 충분한 이득이 되게끔 만들어 주려면 음식점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당연히 맛있는 거 주면 되는 거예요. 말이 참 쉽지만 행동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저희 원두도 한번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 주십시오. 그냥 제가 혼자서 시골에서 만들면서 고여가지고 제 것만 편향 쪽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무료 샘플 신청하셔서 얘 말 이렇게 하는데 어디 두고 보자. 네 맛없는지 맛있는지 내가 한번 평가해 볼게 해서 신랄하게 까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겸허히 받아들여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시골에서 혼자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저는 좀 커피 토론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 생태계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크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을 했고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에스프레소 원두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3년 동안 연구를 했으면 그래도 꽤나 괜찮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결과를 낸 값을 판매하게 된 거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어떨까? 조공 드립니다. 샘플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조공이겠죠?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에스프레소 원두를 납품을 하고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 영상을 찍게 될 거라고, 그것도 이렇게 그냥 유튜브로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또한 저한테 있어서는 고군분투가 될 거고 새로운 도전이 되겠고 설레는 미래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